물론 이 얘기는 다 같이 얘기할 건데 그 각자 그 팀에서 토론할 주제를 하나를 고르실 수 있어요. 피어싱 여기 각 팀인가요? 각 팀은 피어싱 골랐고요. 톡 타투요? 톡 타투. 대랑 이 타투 피어싱 하나씩 남았어요. 대랑 이. 거기 대인가요? 아, 이? 어디가 타투라고? 이가 타투? 그러면 자동적으로 피어싱이죠? 네. 앞에 앉아. 자리가 앞에밖에 없어. 자, 여러분 그러면 드시면서 들으세요. 자유롭게. 오랜만에 출발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맞춘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나요?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를? 아, 발표를 이거 되게 주관적으로 제 생각에 되게 발표를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팀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만 줄 수 있나요? 한 팀만 줄 수 있는 양이죠? 그렇죠? 10개밖에 안 돼서. 그러면 한 팀 주고 알아서 깽평으로 줄 수 있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로 이제 토론할 시간을 드리고 제가 보기까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시고 여러분의 그 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발표해 주시고 종합 의견으로 한 명의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투, 피어싱,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선택은? 자, 먼저 이제 개관을 살짝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타투. 네, 타투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투를 한 가장 최초의 타투, 우리가 알아낸 것 중에서, 우리가 발견해낸 것 중에서 가장 최초의 타투는 기원전 5,000년 전, BC 5,000년 전에 빙하 안에서 발견된 시체라고 할까요? 미라라고 할까요? 거의 이제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원래 전체 그림이 있는데 그건 너무 좀 혐오가 있을 수 있어서 그 그림은 제가 가져오진 않는데 발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이 시신의 발 부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형태가 썩지 않고 보존이 된 시신을 발견했어요. 빙하 속에서. 근데 이런 게 자세히 보시면 이거 보여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시신 안에 다 타투들이 여러 개 있는 모습들이 발견됐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타투예요. 그러면 타투라는 게 참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근데 주술적으로 그럼 조금 최근으로 왔죠? BC 2000년대로 왔어요. 조금 최근이죠. 이집트 테베 왕조에 보면은 하토르 여신을 뭐 섬겼나봐요. 여기서 여자 사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이게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타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덤에서 발굴했는데 요런 인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몸에 새겼던 타투의 문양을 인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브라이드 오브 데드라고 하네요. 죽은 자의 신부. 그래서 이게 그냥 문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문신은 사실 패션과는 거리가 멀어요. 패션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술적으로 얘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신부를 같이 넣어준다 이런 개념. 그래서 참 되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현대 관념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 미이라가 이제 발견됐는데 이 가죽 있죠. 그게 아직 보존이 됐는데 이런 살아생전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여기 실제로 살갗에 타투가 돼 있어요. 살갗에 미라니까 이게 가죽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제 타투는 특정 야쿠자 또 사진 또 야쿠자를 가져왔네.
네, 특정 집단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되게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던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그런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타투 해도 돼요, 안 돼요? 뭐 피어싱 해도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고 해도 되기도 할 수도 있고요. 하면 절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이제 보자는 거죠.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타투를 했는가. 뭐 너무 많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선원들, 옛날에 고대 사회의 바다는 지금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되게 해양 기술, 그런 인공위성 지도 매핑이 되게 발달을 해서 자연 현상이라든지 파도나 이런 것들, 항해술 이런 게 발달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고대 사회만큼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섬마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술적 의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업이 이제 다 어부잖아요. 어선 타고 이렇게 나가면 아버지가 이제 잘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신 바다의 신, 해신한테 이렇게 비는 어떤 주술적인, 우리식으로 하면 굿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외국식으로 하면 어쨌든 오컬트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몸에다가 이제 문신을 한 거죠. 선원들이 몸에 문신을 했는데, 이제 예를 대표적인 거는 뭐 이런 나침반 모양, 단 모양,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현대 이거를 이제 올드스쿨이라고, 문신의 장르가 있는데 이런 걸 올드스쿨 스타일이라고 해요. 옛날에 선원들이 했던.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문신하는 거고, 근데 원래 그 올드스쿨 스타일의 근원은 선원들이 이제 나침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기원을 몸에다 새기는 거죠. 이런 선원들, 또 그리고 뭐 선원 그 안에, 배 안에서 한번, 지금도 그렇지만 뭐 바다로 한번 떠나잖아요. 뭐 새우잡이배 같은 거 한번 떠나면 막 6개월 막 1년 이런 데네. 그쵸? 그러면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도 이제 권력과 투쟁과 암투와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막 구타와 폭행이 있고, 뭐 거기 하급 선원들이 막 학대당하고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의미로 이제 문신 같은 걸 했는데, 여기는 제가 기록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보여드릴 게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이 좀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되게 많이 필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선원들이 이제 많이 했던 문신 중에 하나가 주로 남미 쪽에 캐리비안 뭐 이런 그쪽, 카리브해라고 하죠, 우리식 번역으로. 거기에 이제 선원들이 어떤 문신을 했냐면, 그 의외로 되게 그리스도인 같은 문신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고통당하는 그 문신을 등 이런 데 되게 많이 했대요. 등에다가. 그래서 근데 왜 했냐면, 이게 되게 다분히 주술적이고 되게 이상한 의미인데, 그 당시에 뭐 스페인의 식민지 뭐 이렇게 살고 기독교가, 표면적인 기독교가 들어갔죠. 표면적인, 진짜 우리가 믿는 어떤 본질이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민 상황에서 지배층의 종교로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되게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나한테 채찍질을 하려고 내 등을 깠는데 뭐가 있어요? 타투가? 예수 그리스도가 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신앙이 있으면 그걸 때리려다가 에이씨 딴 데 때리겠다.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뭐랄까, 의미라면 의미, 주술적이라면 주술적, 아니면 어떤 의도적, 명백한 어떤 내 배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로서 문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보면은 이제 범죄자. 근데 이게 장르가 됐어요 이제는. 이 타투가 지금 뭐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인스타그램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투 샵 타투 하면은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 타투이스트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장르화 됐어요. 크리미널? 네. 크라임 범죄자들이 하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범죄자들. 근데 이게 범죄자들이 하는 문신의 그 양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영국을 예로 들게요. 영국이나 러시아에서 이렇게 죄수들을 가둬놓는데 그 인권 이런 거 없어.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요. 근데 문신을 처음에 어떠한 용도로 시작을 했냐면 죄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신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닭장 속에 사람을 이렇게 때려가는 것처럼 뭐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다 빡빡 깎아놓고 그냥 다 사육을 하는 거지. 근데 빨가벗겨 놓고 다 빡빡 깎아놓으면 다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교도관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아보기 편하려고 몸에다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다 무슨 마크를 하면은 얘는 살인자가 하는 문신. 그리고 뭐 강간하네 그 문신. 그런 식으로 문신의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범죄자들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되게 비위생적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아무나 막 하면은 이 시술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잖아. 상처를 내서 그 안에 이제 물감을 넣어서 상처를 박아놓는 건데 그게 비위생적으로 하면은 뭐 성병이나 뭐 임질 이런 것도 걸린대요. 피부병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발열, 고열.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감옥에서 막 병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야 이제 문신 시키지 마. 자꾸 죽어나가니까 시키지 마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죄수들한테 야 이제부터 문신 금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 트렌드가 바뀐 거야. 범죄자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면은 영웅 되는 거야 거기서. 다 못하긴 걔 범죄자들은 다 뭔가 반항적이잖아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교도관이 하든 말든 나는 여기 문신 새겼어. 그러면은 거기서 그 교도소에서 잘 나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징이 된 거예요. 그 죄수들 사이에서. 그래서 문신을 못하게 한 게 아이러니하게 문신을 유행시켜 버렸어. 다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럼 누구는 죄수 얘는 했는데 나는 안 하면 나는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찐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기 시작한 거야 범죄자들이. 근데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구할 수 있는 잉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문신은 다 흑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크리미널 장르라고 해서 현대 뭐 이런 범죄자들 했던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 일본을 따지면 이레즈미라고 해. 일본 야쿠자 스타일로 하는 걸 이레즈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화려해요. 뭐 색깔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쪽 남미나 뭐 서부 쪽 죄수들은 컬러가 있으면 그 죄수로 안 쳐줘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패션으로 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흑백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유행하게 됐다 범죄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특정 범죄자 관련해서는 되게 할 말이 많아요. 되게 디테일하더라고. 그 어느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제목 뭐였더라? 폭력의 역사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 그 러시아 마피아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 마피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행동대장인 거야. 주인공이 러시아 마피아 행동대장인데 그 보스들끼리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보스들 앞에서 기라성 같은 보스들 앞에서 이 사람이 면접 보는데 면접 장면이 되게 흥미로웠어. 근데 이제 그게 실화를 바탕에서 하는 거거든요. 딱 들어와서 보스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보스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딱 들어와서 앉아.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한 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냥 옷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옷을 다
다 벗어요. 그러니까 여기 타투 쫙 타투 다 돼 있는데 그 보스들이 그 타투의 의미를 보고 너 깜빡 몇 년 살다 왔네. 너 사람은 몇 명 죽여봤구나. 이거를 문신으로 다 알아요. 그 보스들이. 얘는 이랬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막 여기 이 눈물 문신 있는 사람 시비 트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눈물.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외국인. 왜냐면 이 문화가 저기 서구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나 저런 히스패닉 이런 사람 중에 여기 눈물 타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랑 시비 털지 마세요.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까만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난 이미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고. 눈물이 채워지지 않는 빈 눈물 있죠? 그럼 나는 지금 죽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니면 복수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데 아직 죽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걸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디테일하게 지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정 집단, 범죄자에 있어서 타투는 상당한 의미를 가져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이게 되게 신분의 확인용이야. 우리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전통부족. 많이 보는 거죠. 우리 최근에 모아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애가 이제 타투하고 나오잖아요. 타투. 그게 이제 전통 부족 타투인데 이게 그 마오리식 스타일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부족 스타일이 있는데 프로레슬러 출신 그 영화 배우 있죠. 그 드웨인 존슨 그 사람도 이 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타투 이 부족 스타일로 돼 있어요. 이 타투가. 그래서 이것도 현대의 장르로는 트라이벌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문신을 강의하고 있네 여기서. 문신을 하라는 건가? 목사님이 문신 스타일이라고.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이런 특정 집단들에게 문신은 상당한 의미로서 존재해 왔다. 그렇죠? 오늘날의 타투는 되게 예쁘더라고. 하고 싶게 막 이런다. 이런 건 이제 현대 장르죠. 수채화 같은 느낌?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여성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발목 이런데. 이걸 레터링이라는 장르. 이제 단점은 세월이 지나가면 되게 촌스러워질 수 있다. 내가 그 말을 왜 썼지? 막 이런 거 되게 허접하게 느껴지고 그때는 멋있어서 했는데.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요. 그 어떤 사진 작가가 이제 그 킥스타터라고 이제 모집하는 거 있죠. 모금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나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후원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결과물을 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킥스타터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범죄자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범죄자거든요. 지금 범죄자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전과가 있으신데 이제 출소하신 분들 20몇 명인가를 이제 섭외를 한 거예요. 이분이 여자 범죄자, 남자 범죄자 섭외를 했는데 섭외를 한 사람들이 다 일부러 그렇게 섭외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타투가 있어. 전신에 다. 근데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원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구도와 똑같은 각도로 이분의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그 타투를 싹 다 지운 얼굴을 바로 옆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진집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드는 거냐. 근데 이제 만드는 거는 그냥 우리는 약간의 흥미로만 보지만 정작 약간 사회운동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 범죄자 갱생 사회운동 이런 걸로 이제 사진을 사용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걸 2개를 보여줬대요. 이 당사자들한테. 근데 이게 좀 약간 감동적인 게 자기가 처음에 이게 타투를 없는 얼굴을 보는 게 되게 자기도 웃긴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막 헛웃음 웃으면서 막 이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울더래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울음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추측하건데 그 사람 안에 범죄의 이게 다 범죄의 그 이니셜 같은 거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가 무슨 파고 내가 어느 조직에 있고 나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인종차별주의자 문신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걸 싹 다 지운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후회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겠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그런 출소하신 분들 중에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금을 하는 사진 작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사를 하다가 감동적이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타투를 그럼 생각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회, 문화,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거나 왜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 돼도 없고 무조건 돼도 없어.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타투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갱스터인가? 술 마시고 음주하고 타투하는 사람이 갱스터예요? 무조건? 아니죠? 근데 자 보세요. 갱스터는 음주를 하고요. 흡연을 하고 타투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 말한 거는 위에 2번 내가 말한 거는 뭐냐면요. 이건 상관관계예요. 둘 다 상관관계다. 둘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향이 있는 건데 술 마시고 흡연하고 타투한 사람은 무조건 다 야쿠자다? 그건 아니지만 왜 뭐라 그러죠? 사회 문화와 맥락으로 뭐라 그랬죠? 사회는 그런 선입견은 안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 선입견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옛날 그런 거예요. 우린 패션이에요. 근데 왜 굳이 크리미널 장르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의 선입견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기 전에 그 선입견을 갖게 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맥락을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더 센 표현인데 제가 지금 순화한 거예요. 다른 뭐 이렇게 율랑 여성에 대한 얘기 누가 드립을 쳐놨는데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이런 거. 모든 직업 여성이 다 이건 아닌데 모든 이걸 한 여성은 직업 여성이 아닌데 모든 직업 여성은 이걸 했더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경향성이죠. 통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뭐가 나와요? 예, 문화와 맥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타투의 모습이고요. 피어싱 한번 볼게요. 피어싱의 유래는 뭐냐면 주로 이게 아프리카, 인도 그쪽 지역에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구 사회 뭐 흑인, 백인, 뭐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다 피어싱 하지만 원래 발달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타투를 해도 검은 피부는 잘 티가 안 나죠. 네. 물론 검은 피부라고 타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피어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먼저 유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이냐? 단순히 이것 때문이 아니고 되게 복합적이에요. 주술적 의미도 있고요. 어떤 네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링을 몇 개 차라 뭐 이런 성인식의 의미도 있고 어떤 지위와 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회 문화적 언어로서의 피어싱인데 인도 지역에서는 이게 지위와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걸이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코에.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코걸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뜻이래. 이 문화권에서는 이 여자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고 결혼 지참금이 아주 넉넉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이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근데 현대 문신이나 뭐 이런 피어싱은 모르겠는데 문신은 이런 거 있어요. 뭐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문신도 있어. 그런 거 잘못하고 다니면 뭐 어서 이상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지위와 부여함의 상징이었다면 지금 우리 드래곤, 지드래곤 이거 약간 라면 먹다 나온 거 아닙니다. 지드래곤은 너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이러면 이상한 사진 갖고 왔는데 피어싱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몰랐죠? 그래서 현대 피어싱은 타투와 마찬가지로 패션, 자기 표현, 뭐 많은 셀럽들이 하고 있죠. 유엔, 뭐 또 일본식으로 간지라고 하나? 간지. 그 느낌이래요. 왜 자꾸 우리나라에서 간지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형짤이 너무 많아서 피어싱은 너무 많아, 특별히. 그래서 좀 줄인 게 이건데. 이게 피어싱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신체 변형까지 가요. 신체 변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적 맥락인데 이런 걸 하고 싶은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 최근도 아닌데 벌써 좀 지났는데 그 블랙팬서 영화 보셨어요? 블랙팬서?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라이벌 그 몸 본 적 있어요? 몸 이렇게 돼 있어. 난 그게 뭔가 했어 이게. 근데 이게 몸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 그래서 다 일일이 칼로 몸을 짠 다음에 그 상처를 이렇게 삐집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살점을 삐집어서 올린 거예요. 지금 미세하게 다 이렇게 막 비늘처럼 비늘 모양으로 다 삐집어서 살점을 다 올려서 그게 아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블랙팬서 그 라이벌이 몸이 이렇게 막 우들두들하게 있길래 저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거더라고. 신체 변형 풍습이래요. 아프리카 지역에. 이거는 좀 이건 뭐냐면 이건 좀 그때까지 간 건데 피어싱도 했고 문신도 했죠. 근데 여러분 눈 이거 못 낀 거 아니라 자기 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타투를 여기 눈 아래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흰자에 타투라는 거야. 흰자에. 그러니까 이분은 백인이야. 동양인이 타투를 했으면 그냥 까매졌겠죠? 그냥 외계인은 됐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백인이야. 그러니까 눈동자가 파란색이죠. 근데 흰자에 다 타투를 해서 까맣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체 변형이 거의 끝을 달리고 여기 이마 보여요? 이마? 이 솟아올랐죠? 이걸 보형물을 여기다 넣어서 뿔처럼 만든 거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디까지 내 몸을 튜닝할 수 있나.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 타투 피어싱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좀 더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은 나중에 뭐 그런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뭐 베트렌젤 알리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를 만약에 우리가 기계로 개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패션이고 기능 플러스 취향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난 팔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자르고 신체 변형 이거랑 뭐가 달라? 내 눈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넣는 것처럼 뽑고 렌즈를 끼는 거지. 그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죠. 지금 우리 이러는데 그게 취향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게 사회와 문화는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내가 이런 정도 이유로 그걸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해도 된다면 어느 선까지고 어느 선까지 하면 안 되는가? 그런 내용.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보면요. 성형도 마찬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자기 표현으로 갔는데 이게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정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혐오 뭐 그런 어떤 그런 아니면 강박증이라든가 그런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는 뭐 말이죠. 피약성애. 내가 고통을 즐기는 거야. 고통을 즐기는 거지. 그래서 사디스트 사디즘이라고 마조이즘.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복잡하죠, 여러분. 타투를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그냥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이런 사람은 이렇게까지 개조를 할까? 이 사람의 멘탈리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현대 피어싱인데
그나마 좀 볼만한 걸로 골라봤어요. 이런 거 여기 나 처음 봤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인중 맞으면 여기 아프겠는데? 인중 가드야? 속에 이빨 깨지지 말라고 인중 맞았을 때? 뭐지 이거? 이거 뭐야? 목 차지? 이거는 웃을 때 이런 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 자기 표현을 했겠지. 이런 건 좀 많이 하죠. 배꼽 피어싱. 이런 건 좀 많이 하고. 이런 거 난 처음 봤어. 바디 피어싱이라고. 그 목 뒤에다가 프랑켄슈타인 마냥 이렇게 박아놓는 이런 거. 근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거는 이거예요. 보여요? 옛날에 여러분 밥 먹다가 뭐 자꾸 흘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 턱에 구멍 났니? 턱이 샌다고. 근데 이거를 이런 거는 우리 보통 어디다 보면 요런 거 보죠? 요런 거. 이게 넓히는 거, 확장. 귀 이렇게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피어싱.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서 확장하는 거. 그거를 여기다 한 거야. 이거 겨울에 이빨 시려. 이거 물 마실 때 다 새.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던 현우가 지금 일본에 가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거 막는 뚜껑도 팔아요. 물 마실 때는 뚜껑 닫아놓고 물 마신 다음에 뭐 오늘 좀 덥다 그러면 뽑는 거야.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유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생물학적으로 인체 건강상으로 이게 치과 의사들은 확실히 싫어할 겁니다. 이거 치과 의사들 이거 이빨 상해요. 빨리 상합니다. 양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입 다물고 양치할 수 있나? 너무 내가 변태 같나요? 자,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할 거예요. 토론을 할 건데 피어싱에 대한 이제 이걸 먼저 드릴게요. 자, 어느 선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절대 네버 그 어느 것도 안 돼. 1번 2번 작은 하트나 별 모양 타투 이런 거 여자들 많이 하잖아요. 별 모양 손목에 이렇게 하트 조그만 거 1 곱하기 1cm 곱하기 1cm 정도 타투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3번 레터링 정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이런 데나 여기 남자들 여기 이제 가슴팍 이런 데 레터링 이렇게 들어가거나 팔에 이렇게 레터링 들어가거나 발목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좀 그러겠다. 그치? 레터링 나 3번까지 괜찮아. 자, 4번 쇄골, 손목, 발목에 나비 모양 아까 예쁜 그런 수채화 그런 거는 좀 커도 괜찮지 않을까? 자, 5번 어깨, 팔, 무릎,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일부에 가는 일부 전체는 안 돼. 일부는 괜찮을 것 같다. 6번 등, 가슴, 배 표면적 넓은 곳에 용이든 잉어든 인물이든 피카츄든 상관없어요. 다 돼. 야, 피카츄 하면 되게 피카츄 뭐지? 근데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 그 현대 장르 중에 그 뭐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막 프렌즈 그걸로 막 여기다 문신하는 애들도 있어. 7번 목, 얼굴 전체 아까 그 사람 보이죠? 목, 얼굴, 몸 전체 옷 입은 것처럼 옷을 벗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이레즈미 야쿠자 옷을 벗었는데 옷이 있어. 까만색으로. 그쵸? 까만 수트 입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 맘이다. 지 자유다. 자, 요런 주제로 타투 본인 주제 아시죠? 타투는 요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피어싱 갑니다. 1번 절대 네버 절대 안 돼. 바늘 하나도 안 돼. 1번 2번 이거는 상식 아닌가요? 여성스럽잖아요. 이게 상식 이 정도는 성인이 되면 이 정도는 뚫어줘야죠. 귓볼. 자, 3번 귀 바퀴 여기 뚫고 여기를 뚫더라고. 여기 안쪽 막 이런 데도 뚫어요. 여기. 그래서 귀는 어쨌든 귀 아니냐. 어쨌든 귀는 귀 아니냐. 귀 바퀴 전체 가능.
자, 4번. 콧볼, 소같이 이것도 가능.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능. 그 정도는 좀 자유롭게 해주자. 4번. 5번. 눈두덩이, 여기 눈두덩이, 여기. 눈두덩이, 볼. 근데 볼인데 아까 이렇게 뚫은 애가 있어요? 어쨌든. 아니, 이렇게 뚫은 애도 있고. 입술 아까 뭐 이렇게 뚫고 뭐 이렇게는 많이 뚫잖아요. 요 정도? 이게 입꼬리 잡아당기듯이 그런 거 가능. 아 이거 좀 그래요. 배꼽 여기 어우야 여기까지 해. 어우야 여기까지 가능. 자, 7번 이거는 제가 짤을 못 가져왔어요. 성기 및 올라운드 개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토론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10분의 시간 드릴게요. 10분 너무 많나? 발표할 시간도 있었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썼네. 우리 반에 끝내야 되거든요. 뒤에 일정이 있어. 자, 7분 드릴게요. 7분? 혹시 하신 분 이거 귀걸이 이렇게 하기도 전에 어디까지 괜찮아라고 막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